이론만 계속 설명을 하면 좀 딱딱하고 채널이 재미없고 그럴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덤프 문제를 풀어주는 거는 처음엔 덤프 문제를 풀어주는 거를 하려고 했었죠. 물론 유튜브로 하든지 다른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암만 해도 저작권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걸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네트워크에 흥미를 가지고 또는 저희 채널에 흥미를 가지고 구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 학원에 등록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원래 이 유튜브를 저희가 찍기 시작한 게 뭐 회사니까 당연히 마케팅 용도로 찍은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CCI 시험이 이번에 바뀌잖아요. 라우트 앤 스위치의 CCI가 이제 없어지고 완전히 사라지고 엔터프라이즈 인프라스트럭처 CCI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RNS CCI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씩 공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서도 이제 랩하는 부분은, 랩은 전체적으로 1번 문제부터 맨 마지막 문제까지가 전체 한 회사를 쭉 구성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트러블슈팅 문제가 있었죠. 그 트러블슈팅 문제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그리고 앞으로 배울 내용, 이 내용을 좀 합쳐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트러블슈팅 문제 중에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어준 다음에 지금 이 부분, 여기에 나오는 이 트러블슈팅에 대한 거는 이미 배우신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 안 배우신 거죠. 이 부분을 뭐 다음 주에 학습하게 됩니다. 다다음 주에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예고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갖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처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이제 레이어 3 부분은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레이어 2 부분에서 뭐 스페인 트리도 다 배우진 않으셨지만 스페인 트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VLAN, 그 다음에 뭐 레이어 3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DHCP,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인데, 그리고 다음에 또 학습해야 될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거하고 맞는 걸 가지고 한번 트러블팅 문제, 기존에 실제로 CCI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만 좀 발췌를 해서 TS 문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에 실제로 CCI 문제에 나왔던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늘 강의한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풀어봐야지 여러분들이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를 알게 되겠죠. CCI 트러블팅 이그젬플 1의 케이스 1이라고 한 이유는 문제는 똑같은데 그 안에 이슈가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는 이그젬 1번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케이스 1이 있을 수 있고 나중에 다른 걸 배우면 또 다른 케이스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트러블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1이 있을 수 있고 케이스 2가 있을 수 있고 케이스 3가 있을 수 있고 또 문제 2번이 있겠죠. 그럼 CCI 트러블팅 이그젬플 2겠죠. 거기에도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4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응이 좋으면 좀 많이 진행을 하고 호응이 없으면 그냥 이론 위주로 해야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호응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토폴로지가 있습니다. 이 토폴로지 내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에 있는 스위치가 L3 스위치예요. 그리고 이쪽에 라우터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유저 100일이라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서버 1이 있습니다. 그리고 CCI 시험에서는 유저 100일, 뭐 서버 1 이렇게 모양은 PC랑 서버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장비를 들어가 보면 얘네들은 전부 다 라우터예요. 라우터입니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죠. 라우터지만 라우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PC처럼 동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유저 100이라고 서버 1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유저 101에서 서버 쪽으로 핑이 돼야 된다. 통신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통신이 돼야 되고 트레이스 루트를 걸었을 때 처음에 얘 갔다가 스위치 2 갔다가 스위치 1 갔다가 서버로 가야 된다. 요 문제예요. 통신이 되는데 스위치 2에서 R8 갔다가 갈 수도 있고 R7 갔다가 갈 수도 있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무조건 스위치 2를 거쳤다가 스위치 1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풀어보면은 분명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굉장히 어렵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한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랩을 할 때는 저는 사라지죠. 제 모습은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유저 101에서 서버 1로 패킷을 보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유저 101이 스위치 2를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잡아서 디폴트 게이트웨이랑 통신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죠. 서버 1도 스위치 1이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되어 있어서 스위치 1하고 자신의 디폴트 게이트웨이하고 통신이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유저 101하고 스위치 2하고 통신이 되는지 걔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하나씩 확인해 나가다 보면 문제가 풀리겠죠. 자, 그래서 유저 101이 있습니다. 화면 되게 커졌죠? 저의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핸드폰이나 패드로 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타이핑해서 보이는 그 정보가 잘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셔가지고 화면을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크지 않은가 싶은데. 자, 그러면 유저 101번 쪽에 IP 어드레스가 몇 번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라우터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통해서 IPS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느 인터페이스인지 보죠. 인터페이스는 이더넷 0/0번의 IP고 IP는 172.16.100. 여기 200번 172.16.100.200번 IP 어드레스를 이더넷 0/0번이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자, 그런데 이더넷 0/0번 봤더니 IP 어드레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받지 못했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DHCP로 IP 어드레스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내가 IP 어드레스 수동으로 세팅한 게 아니라 IP 어드레스를 DHCP로 show run interface 이더넷 0/0 해서 컨피그레이션을 보면은 IP 어드레스를 DHCP로 받도록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이더넷 0/0으로 하겠다라고 세팅을 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 뭡니까? 프로토콜 번호하고 자신의 아이디, 레이어 2에 대한 아이디 정보인 거죠. 이렇게 세팅하는 경우는 나는 DHCP를 요청할 텐데 내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이거야 라고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서 상대방한테 해당 클라이언트 아이디에 맞는 IP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IP였으면 줘 이게 아니라 자신의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던져서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에 해당하는 IP를 줘 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DHCP로 IP 어드레스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IP 어드레스를 현재 받지 못했군요. 그러면 PC 입장에서는 지금 할 게 없죠. 그냥 DHCP를 요청하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이더넷 아이디 내부의 인터페이스가 이더넷 0/0이니까 이더넷 0/0의 아이디 달고 나가는 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뭐를 확인해야 되느냐? show 인터페이스 이더넷 0/0에서 이더넷 0/0의 아이디를 달고 나가겠다니까 걔 MAC 어드레스가 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MAC 어드레스가 뭔지 쭉 확인을 해보면 얘 MAC 어드레스는 원래는 AABBCC00-3300 얘가 원래 MAC 어드레스군요. 왜? 얘 MAC하고 얘하고 틀리잖아요. 그쵸? 이 MAC 정보로 들고 오면 얘한테 보내란 얘기거든요. 즉 얘는 리얼 MAC이고 얘는 뭔가 변경한 MAC이네요. 그래서 컨피그레이션을 봤더니 MAC 어드레스 AABB.CC00-3300으로 자신의 MAC 어드레스를 수동으로 변경을 했군요. 그러면 외부에서 보이는 MAC 주소는 얘, 그리고 내부에서 실제 MAC 어드레스는 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외부에서 보이는 게 중요한 거죠. DHCP에다가 정보를 요청을 할 때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외부에서 보이는 주소를 달고 나갈 테니까 얘를 클라이언트 아이디로 해서 내보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AABB의 CC00의 3333이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스위치 2에 들어가서, 여기 스위치 2에 들어가서 얘가 L3 스위치니까 L3 스위치면 자기가 DHCP 서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DHCP 서버가 자기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왜? IPS를 못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트러블 슈팅을 할 때는 항상 순차적으로 레이어 1을 확인하고 레이어 2 확인하고 레이어 3 확인해야 되죠. 왜? 누군가가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하는데 케이블도 연결 안 되는 상태에서 인터넷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그건 당연히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1 확인하고 레이어 2 확인하고 레이어 3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서버 쪽은 네트워크하고 거꾸로 상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경험이 많다면, 우리가 봤더니 이거는 아마 해도 레이어 3 문제인 것 같아. 그럼 이제 레이어 3부터 확인하면서 레이어 2로 가고 레이어 4로 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트러블 슈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네트워크 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론이 레이어 1부터 차례대로 올라가는 방법. 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레이어 1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스위치 2에서 Sure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해서 봤더니, 자, 일단은 문제될 게 없죠? 네. 이더넷 0/1번, 이더넷, 용이 1/0번이군요. 이더넷 1/0번, 이더넷 1/0번, 문제가 있군요. 저는 0/1번인 줄 알았더니 1/0번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인터페이스 상태가 다운 상태네요. 어드미니스트리브 다운이 아니니까 누군가가 수동으로 셧다운 시킨 건 아니란 얘기죠. 지금 이제 그냥 다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왜 다운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쇼 인터페이스 이더넷 1/0번 봤더니 다운이 됐는데 에러 디저블 상태가 돼서 다운이 됐대요. 그럼 에러 디저블 상태가 되는 이유들 굉장히 많겠죠. 뭐 쇼 에러 디세이블 리커버리 해서 보면 자동 리커버리를 사용하지 않아서 다 디세이블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왜 에러 디저블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쭉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ARP 인스펙션, BPDU 가드, 채널 미스 컨피그, DHCP 레인 리밋, 그래서 쭉 정보가 있네요. 그러면 저것들은 전부 다 어떤 기술이 인터페이스에 적용됐을 때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느 기술이 적용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당연히 인터페이스 정보를 확인해서 인터페이스에 어떤 기술이 적용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쇼런 인터페이스 이더넷 1/0번. 물론 인터페이스에 기술이 적용된 걸 수도 있고 인터페이스에 기술이 적용되지 않고 글로벌에 기술이 적용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인터페이스에 기술이 적용된지 확인하고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글로벌 기술에 에러 디세이블이 될 수 있는 경우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이더넷 1/0번 정보를 봤더니 포트 시큐리티가 걸려있네요. 포트 시큐리티. 그래서 포트 시큐리티를 봤더니 스티키는 재부팅이 되더라도 그 맥 어드레스를 계속 갖고 올 수 있도록 NVRAM에 저장을 시켜라 라고 하는 게 스티키죠. 그러면은 포트 시큐리티는 뭡니까? 포트 시큐리티를 곧 학습을 해야 되겠군요. 포트 시큐리티는 내가 포트에 PC를 연결시키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케이블을 연결해 줬더니 그쪽에 한 PC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마음대로 스위치를 외부에 사가지고 스위치를 연결한 다음에 PC 여러 대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잘못하면은 룹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허락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접속을 못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게 포트 시큐리티입니다. 디폴트로는 포트 시큐리티는 인터페이스당 하나의 맥 어드레스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스티키라고 하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하나의 맥 어드레스를 학습했는데 그 학습한 게 스위치가 재부팅이 되고 나면 다시 학습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학습하지 않고 재부팅을 해더라도
걔를 NVRAM에 저장했다가 항상 그 맥에 대해서만 오케이를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게 스티키 옵션입니다. 그리고 한 개가 초과되게 되면, 두 개를 학습하거나 세 개를 학습하거나 이렇게 초과되게 되면 인터페이스를 LRD저블 상태로 만들어서 다운시키는 게 디폴트 모드입니다. 저 포트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학습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봤더니 얘가 AABB의 CC00에 3300이라고 하는 맥 어드레스를 학습을 했네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원래 3300이었는데 뭘로 바꿨습니까? 3300인데 걔를 3333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처음에 3300일 때 학습한 다음에 맥 어드레스를 바꿨으니 새로운 맥인지 알고 맥이 두 개가 학습됐네? 그래서 걔를 LRD저블 상태로 만든 거군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요 맥 어드레스를 원래 걸로 변경시켜 주든지, 아니면 포트 시큐리티에서 새롭게 바뀐 맥 어드레스로 학습을 하도록 만들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뭐를 갖고 하는 게 나을 것이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 판단에 따라 다른 거고, 저는 맥 어드레스를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이더넷 0/0에 가서 맥 어드레스 세팅된 것을 삭제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do show 인터페이스 이더넷 0/0 했을 때 맥 어드레스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LRD저블 상태로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는 셧다운 시켰다가 노 셧다운 시켜야지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더넷 1/0번에 가서 셧다운 시킨 다음에 노 셧다운 합니다. 그리고 나서 do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해서 이더넷 1/0번이 이제 더 이상 LRD저블 상태가 되지 않고 어떻게 업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포트 시큐리티 때문에 지금 현재 인터페이스가 LRD저블 상태가 돼서 못 쓰게 된 것을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게 레이어 1에 대해서 LRD저블 상태가 된 걸 해결했으니까 VLAN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레이어 2에 대한 부분을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VLAN 정보를 봤더니 여기가 VLAN 100번으로 되어 있군요. VLAN 100번. 그리고 SVI 인터페이스는 1번이랍니다. 그러니까 1726의 100.1이 IP 어드레스래요. 인터페이스 VLAN 100번의 IP 어드레스는 1726의 100.1.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VLAN 100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show VLAN에서 VLAN 100번이 만들어져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VLAN 100번이 만들어져 있는지 봤더니 VLAN 100번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쇼런 인터페이스 이더넷 1/0번 보면은 여기는 VLAN 100번이 어사인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VLAN 100번을 인터페이스에 세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VLAN 100번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지금은 VLAN 100번을 수동으로 없애버린 거죠. VLAN 100번을 인터페이스에 먼저 세팅한 다음에 VLAN 100번을 수동으로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 VLAN 100번이 존재하지 않는데 얘는 VLAN 100번에 속해 있으니까 어느 누구하고도 통신할 수 없는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터페이스 저 이더넷 1/0번에 가서 다른 VLAN으로 쟤를 바꿔주든지, 존재하는 VLAN으로, 아니면 VLAN 100번을 만들어주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VLAN 100번을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VLAN 100번을 없앴다가 VLAN 100번을 액세스로 만들면 자동으로 VLAN이 생성되는 거, 그 부분을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VLAN 100번 만들어주면 돼요, 실제로는. 그런데 여기서 no switch port access VLAN 100번에서 이렇게 없애면 다 VLAN 1번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스위치 포트 액세스 VLAN 100번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VLAN 100번이 없다. 그래서 나는 VLAN 100번을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do show VLAN 해서 보면 VLAN 100번이 만들어지고 이더넷 1/0번이 VLAN 100번으로 어사인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해결이 됐네요. 인터페이스에 있는 VLAN이 안 만들어져 있어서 VLAN 정보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레이어 2까지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되는 게 이제 레이어 3. IPS를 못 받고 있잖아요. DHCP 서버가 누군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show run section DHCP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 스위치가 레이어 3 스위치니까 DHCP 서버인지 아닌지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DHCP 서버가 아니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DHCP 릴레이 에이전트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으셨죠? 저희가 랩할 때는 그 안에 설정하는 게 들어가 있긴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동작 원리는 학습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나중에 배우더라도 저희는 지금 이제 TS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안다는 전제 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가 DHCP 서버가 아니면 자기의 클라이언트가 자기한테 DHCP를 요청하게 됐을 때 자기는 받아서 멀리 떨어져 있는 DHCP 서버한테 야, 우리 쪽에서 IPS 필요한 애가 있는데? 라고 던지면 얘가 그 정보를 받아서 던져줄 수 있겠죠. 이게 DHCP 릴레이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걔는 헬퍼 어드레스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세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헬퍼 어드레스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shown 인터페이스 VLAN 100번 SVN 인터페이스 VLAN 100번에 자기 쪽으로 뭐가 들어오게 되면 DHCP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누구한테 171.7.7.7한테 던져줘서 걔한테 받도록 되어 있네요. 걔가 R7입니다. 그러면 R7이 DHCP 서버로 동작하겠네요. show run section DHCP. 자, 봤더니 DHCP 서버로 자기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이더넷이라는 뜻의 01 그리고 맥 어드레스가 AABB CC003300이면 맞죠? 저게 3333으로 아까 전에 했으면 여기도 3333으로 바꿔줘야 됐을 텐데 어쨌든 여기가 3300으로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 유저 100일의 아이디가 맞고요. 자, 이 아이디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IP를 172.16.100.200에 25.25.25.240으로 IP 어드레스를 할당해라? 240이 맞나요? 여기는 200번 IP고 여기는 1번 IP죠? 그러면 240, 이거 24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240이면은 200하고 1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통신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240으로 주면 안 되고 24비트로 줘야 되겠죠? 그리고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누구의? 스위치 2의 SVI 인터페이스 IP 어드레스. 걔가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돼야 되겠죠? 네, 디폴트 게이트웨이 부분이 있으니까 얘도 잘못됐네요. 1716에 100.1이어야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정보가 잘못됐습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제대로 되어 있고요. IP 어드레스를 24비트로 주죠. 그리고 디폴트 게이트웨이인 디폴트 라우터 또 100.1로 세팅해야 되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 부분이 여기에 맥 어드레스 잘못된 거 수정을 해서 여기 업으로 만들었고요. 포트 시큐리티 문제 없게끔. 그러면 얘가 요청한 정보를 받아서 얘 SVI 인터페이스가 받으면 여기에 172.7.7.7로 패킷을 보내서 DHCP 요청 정보를 그럼 얘가 서버니까 얘가 응답해주면 얘가 얘한테 IP를 할당해주는 요 구조에 의해서 IP 어드레스가 전달이 됐겠죠. 당연히 전달이 돼야 됐겠죠. 그래서 유저 101에서 do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정보를 봤더니 IP 어드레스 172.16의 100.200번 IP 어드레스를 받았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수정하기 전에 IP 어드레스를 받았을 수 있어요. do show IP root 수정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았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172.16의 100.1로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172.16의 100.0에 24비트로 줬죠. 그래서 자신의 네트워크가 24비트로 인식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죠. 만약 여기가 24비트로 안 돼 있고 다른 네트워크로 돼 있거나 172.16에 100.1로 안 돼 있고 172.16에 1.1로 돼 있으면 해당 인터페이스를 셧다운 시켰다가 여기 유저 100일의 인터페이스를 셧다운 시켰다가 다시 노셧다운 시켜서 다시 IP 어드레스를 제대로 받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서버 쪽을 똑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버 쪽에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172.16에 200.200 정상적으로 IP 어드레스 받아왔네요.
그러면 디폴트 게이트웨이하고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 제대로 받아왔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show IP 루트 정보를 보죠. 자, 봤더니 1716에 200.0에 24비트 제대로 받아왔고 디폴트 게이트웨이도 1716에 200.1 정상적으로 되어 있군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어디까지 해결이 된 거냐? 얘한테 가서 IP에서 받아온 것까지 해결이 됐고, 얘가 던지면 얘를 DHCP 서버로 보든 얘를 DHCP 서버로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죠? 아니면 지가 DHCP 서버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IPS 제대로 받아왔고 디폴트 게이트웨이도 제대로 잡혀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스위치 1하고 스위치 2 둘 사이에 4개의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4개의 링크가 이더넷 0/0에서 0/3번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그럼 4개가 따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4개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묶는 이더 채널이 구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더 채널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인터페이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쪽이 VLAN 12번이라니까 이쪽에 SVI 인터페이스 VLAN 12하고 이쪽에 VLAN 12하고 서로 간에 통신이 되고 둘 사이에 라우팅 정보가 교환이 돼야 얘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만약에 둘 사이에 라우팅 정보가 교환이 안 되면 이렇게 업데이트 받으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둘 사이에 VLAN 12로 OSPF가 동작하니까 OSPF 네이버가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셔야지만 될 겁니다. VLAN 12로 네이버가 돼야 돼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 1이나 스위치 2 아무데나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네이버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중간에 채널링이 돼 있든 어쨌든 통신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린 트레이스, 핑하고 트레이스에서 통신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OSPF 네이버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IP OSPF 네이버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VLAN 12번으로 네이버가 안 돼 있네요. VLAN 28번으로 네이버 하나가 있고 VLAN 27번으로 네이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죠. VLAN 12가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show VLAN 12가 스위치 2에서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VLAN 12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스위치 1에서도 똑같이 확인을 해야 되겠죠. show VLAN 12가 안 만들어져 있네요. VLAN 12 만들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VLAN 12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네이버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show IP OSPF 네이버 VLAN 12에 대해서 아직도 네이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SVI 인터페이스는 제대로 돼 있나? show run 인터페이스 VLAN 12번 SVI 인터페이스는 제대로 되어 있군요. 그럼 저기에 OSPF가 올라가 있나? show run to show run section OSPF 그러면 여기가 1726에 1.21이니까 OSPF가 에어리어 제로로 정상적으로 잘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2도 똑같이 확인해야 되겠죠? 스위치 2도 show run 인터페이스 VLAN 12에서 SVI 인터페이스 VLAN 12가 제대로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show run section OSPF 그래서 1726에 1.22개 OSPF로 광고되어 있는지 그리고 에어리어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아직까지 OSPF는 배우지 않으셨으니까 당연히 OSPF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OSPF를 안 배우셨기 때문에 걔는 L3 부분이라서 한참 뒤에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그 이슈를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OSPF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자기네들끼리 핑이 되는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왜 그러지? VLAN 12가 왜 통신이 안 되지? 172.16.1. 아까 전에 저쪽 상대방이 21이었죠. 그래서 21로 핑을 수행을 했더니 21번이 unreachable로 뜹니다. unreachable. 여기에 1.22에서 자신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왜 unreachable로 뜨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SVI 인터페이스는 언제 다운됩니까? SVI 인터페이스는 해당 VLAN을 show span tree VLAN 정보를 봤을 때 포워딩 되는 인터페이스가 하나도 없으면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do show span tree VLAN 12 트래픽이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아예 스팬 트리가 안 돈답니다. 허허. VLAN 12가 왜 이 모양이지? do show
스페인트리 VLAN 12.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토폴로지에서 보면 여기는 VLAN 28만 돌아다니고 여긴 VLAN 27, 여기는 VLAN 100 액세스, 그 다음에 이쪽은 VLAN 12가 돌아다니도록 되어 있죠. 그럼 어쨌든 여기에 VLAN 12가 돌아다녀야 되는 곳은 여기인데, 그러면 0/0에서 0/3번까지 12번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스페인트리에서 아무도 안 돌아다닌다? 그러면 저쪽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쪽에 액세스 VLAN 12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show VLAN 정보를 봤더니 0/0에서 0/3번은 인터페이스가 아예 없군요. 액세스 VLAN이 아니랍니다. 액세스 포트가 아니래요. 그러면 트렁크 포트겠죠. 그래서 do show interface trunk 해서 정보를 보죠. 아, 그랬더니 0/0번에서 0/3번이 포트 채널로 묶여 있나 봅니다. 포트 채널 12번이 트렁크로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죠. do show either channel summary. 그러네요. 0/0번에서 0/3번까지가 포트 채널 12번으로 해서 하나의 포트 채널로 묶여 있습니다. 저 포트 채널을 다음 주에 학습하십니다. 어쨌든 우리는 포트 채널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아하, 해당 포트 채널이 트렁크로 되어 있는데 VLAN 12에 대해서 allowed가 빠져 있네요. 통신을 못하도록 해놨네요. 한번 볼까요? do show run interface 포트 채널 12번 정보를 보면은 VLAN 12가 돌아다닐 수 없도록 해놨군요. allowed VLAN을 1에서 11, 13에서 4094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 포트 채널 12에 들어가서 스위치 포트 트렁크 allowed VLAN add를 주지 않으면 오버라이드가 돼버리죠. 그래서 VLAN 12도 add를 시키겠다. 그러면 스위치 2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do show interface trunk 여기도 똑같이 되어 있군요.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설정을 해야 되겠죠. 포트 채널 12 해서 저쪽에 설정한 게 있으니까 얘를 카피해서 붙여넣도록 하죠. 한쪽을 제대로 하고 나면 똑같은 이슈가 있으면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는 게 실수를 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do show span tree VLAN 12 그랬더니 이제 포트 채널 12번이 리스닝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do show IP interface brief 해서 보면은 VLAN 12가 아직까지 다운 상태죠. 왜? 그냥 일반 STP이기 때문에 리스닝 러닝 단계를 거쳐서 포트 채널 12번이 뭘로 돼야지? 포워딩 상태가 돼야지 SV 인터페이스가 업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초간 기다려줘야지 이렇게 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업으로 올라오면 이제 OSPF가 자기네끼리 헬로 패켓 던져서 네이버를 뽑겠죠. do show IP OSPF 네이버 하면 VLAN 12로 해서 네이버 뽑았군요. 2의 상태면 서로 간에 네이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가 멀티 액세스망이니까 자기네들끼리 데드 인터벌 동안 기다렸다가 DVD 정보도 교환하고 해서 DRBDR 선출한 후에 자기네들끼리 업데이트 정보를 주고받겠죠. 뭐 이 부분은 OSPF를 배우셔야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거고요. 마찬가지로 데드 인터벌 40초가 지나야 네이버가 업데이트를 서로 간에 주고받고 서로 간에 다 주고받고 나면 이렇게 풀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 정보도 다 주고받고 했으니까 유저 101에서 핑 172.16.200.200 이게 서버죠. 서버로 핑을 쳐보죠. 뭐라? 핑이 안 가네요. 왜 핑이 안 가는지 스위치 2에서 스위치 2가 unreachable 해서 야, 나 걔 모르는데? 라고 알려준 거잖아. 그러면 show IP 루트 172.16.200.0 24비트 네트워크 정보를 봤더니 어라? 24비트 네트워크가 아니라 172.16에 200.0에 28비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 28비트 안에는 200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런지 스위치 1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서버 1 같은 경우에 IP 어드레스 24비트로 제대로 잘 받았거든요. 그런데 해당 네트워크를 광고하는 애는 누구요? 해당 네트워크를 광고하는 애는 스위치 1이죠.
그래서 스위치 1에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do shown interface VLAN 200 여기가 28비트로 되어 있군요. VLAN 200 들어가서 노 안하고 그냥 오버라이드 시키면 되죠. 172.16.200.1에 25.25.25.0 그럼 이제 28비트가 아니라 24비트로 정상적으로 전달을 했겠죠. 그러면 유저 1에서 핑을 수행을 하면 핑이 정상적으로 가고 트레이스 루트 172.16.200.200으로 트레이스를 걸게 되면 처음에 어디에 갔다가 처음에 스위치 1 디폴트 게이트웨이죠. 그 다음에 스위치 2 VLAN 12 이쪽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서버가 통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조만간 배울 내용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만든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일단은 여기서 DHCP로 IP 어드레스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DHCP에 대한 정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DHCP가 잘못되어 있다. IP 어드레스 할당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는 부분 그 부분이 잘못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넘어가지도 않죠. 요 인터페이스가 포트 시큐리티가 걸려 있어서 해당 맥 어드레스에 대한 잘못된 맥 어드레스를 학습하도록 한 다음에 에러 디저블 상태가 된 상태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요 인터페이스에 VLAN이 있는데 VLAN이 안 만들어져 있어서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포트 채널이 안 되거나 막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른 문제 풀 때 그때 풀어보도록 하시고 여기에 트렁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트렁크에서 allowed VLAN 12가 빠져 있어서 VLAN 12로 서로 간에 네이버가 돼야 되는데 VLAN 12 패켓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서버 1하고 디폴트 게이트웨이하고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다르게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상적으로 네트워크 정보가 넘어왔다 하더라도 통신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얘 200 입장에서는 48비트로 만약에 얘를 세팅하게 되면 요 1번은 다른 네트워크가 되거든요. 디폴트 게이트에는 같은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서 네트워크 정보가 다르게 넘어와서 스위치 1에서 잘못 세팅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수정을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포트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DHCP에 대해서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 그 두 개 말고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배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배운 내용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 놓고 나면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CCI 시험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CCI 시험 문제를 풀어볼 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미 자기가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요. CCI 공부하시는 분들, CCI 시험 보러 오시기 전부터 이미 충분히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업 경력 10년씩 되고 20년씩 되고 하신 분들 보면은 따로 이론을 배우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문제를 못 푸시는 거죠.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랑 완전히 자기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CCI 문제를 풀려면 아주 작은 거라도 완전히 내가 그 지식을 다 갖고 있어서 딱 봤을 때 마치 내가 알고 있는 문제인 것처럼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자신감을 느끼신 분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자기가 많이 공부를 했는데 스스로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면 내가 풀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나는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문제를 나오면 정말 나는 틀리겠구나 이러면서 좀 소심해지고 막 소침해지고 이러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전부 다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고 다들 준비하시면 다 되는 거니까 저희야 CCI 과정을 하는 학원이니까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은 게 더 큰 거죠. 어쨌든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좀 자주 만들어서 만약에 호응이 좋다면 이런 문제를 좀 자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현재 CCI 시험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현업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신 거잖아요. CCI 시험이 다 그래요. 현업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이제
하나씩 학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